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 부계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코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코인 좀 멀리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2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부도가 났죠. 부도가. FTX가 부채액만 500억 달러입니다. 이 하나로 고치면 6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가상화폐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액수의 부도입니다. 자, 그럼 이 FTX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전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MIT를 졸업하고 돈을 벌겠다면서 금융권에 뛰어든 청년이죠. 이게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가 금융권으로 돌아선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대생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섰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에 꼭 필요하고 해서 써보겠다, 이런 의미죠. 꿈은 자유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를 갖은 머리니까 그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금방 금융업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처음 한 일은 주식 거래를 배웁니다. 그래서 투자회사에서 취업을 딱 하죠. 근데 이게 재미가 없었대요. 상승 하락폭도 별로 크지 않고, 또 주식시장은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매력을 못 느꼈다고 하네요.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답답한 마음에 손을 댄 곳이 어디냐? 비트코인입니다. 당시만 해도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렴한 곳에서 비트코인을 싹 산 다음에 비싼 데서 딱 되파는, 이런 식의 방식을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규모를 좀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트코인만 다루다가 가상화폐 전반으로 이제 사이즈를 키우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2017년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가상화폐 거래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의 모체가 됩니다. 이 창업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2018년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맨날 래퍼들이 얘기하는 밀리언 달러를 하루에 버는 거죠, 하루에. 이 돈으로 2019년 5월 FTX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승장구했죠. 하루 거래량이 150억 달러에 달했으니까요. 금방 글로벌 2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돈 번 뒤 뱅크먼 대표의 행보도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선단체에만 수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사실 2019년에 잠깐 확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때 가상화폐 업계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선한 이미지가 딱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1월 2일 그가 이끄는 알라메다 리서치, 여기에 재산의 상당 부분이 FTX 자체 코인인 FTT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자체 개발 코인이 자산의 다수다?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시죠? 사실 이 사건 권도영 대표의 테라 루나 사건이랑 똑 닮아 있습니다. 똑같죠.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면서 권도영 대표가 테라 루나를 차렸었고요. 권도영 대표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라고 주장했었지만 실제로는 테라 루나라는 사실들이 최근 속속속속 밝혀지고 있죠. 요 망한 방식도 닮았습니다. 이게 루나 테라가 1달러를 맞추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가격이 깨졌죠. 왜? 갑자기 가상화폐 가격이 훅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버린, 결국은 망해버렸죠. FTX는 이걸 숨기고 했습니다. FTT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달러를 빌립니다. 그래서 이 달러로 다시 FTT를 사들여요. 그러면은 FTT 수요가 오르죠. 가격도 오르죠.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또 대차대조표에 자기네 수익이라고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개념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돈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FTX가 금융권에 100달러를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개당 1달러인 FTT를 사들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수요가 생겼죠. FTT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FTX 투자 수익이 100달러가 되죠. 200달러 번 거니까요. 결국 본인들 하나도 없이 수익률을 계속 내고 회사를 키워왔던 겁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잘 오르면 모르겠는데요. 안 오르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테라 루나처럼 FTX도 FTT 때문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게 FTX가 이 고객 예치금을 약정 규모 이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러니까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연동자산 싹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FTT가 역폭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죠. 이때가 딱 11월 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인출할 돈이 부족하고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바이낸스한테 무릎 꿇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을 투자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1월 9일입니다. FTX가 바이낸스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죠. 다음 날이 되니까 업계에서 바이낸스가 FTX 사들일 거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스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1월 9일과 10일이 넘어간 자정쯤에 했죠. 근데 짜잔!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인수설이 돈지 한 4시간쯤 지나서 바이낸스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FTX가 고객 자금을 잘못 운용하고 미 연방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그래서 인수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딱 하루 지나서 FTX가 부도가 납니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빗썸, 코인원, 뭐 업비트 이런 데 괜찮을 거냐, 이런 데 똑같은 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근데 국내에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토큰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큰이랑 코인은 조금 다른데요. 코인이 가상화폐 전반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면 토큰은 가상화폐 중에 채굴이 필요 없는 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채굴 필요 없이 가상화폐 거래만을 위한 가상화폐들, 예를 들면 바이낸스도 한 게 있죠. FTX도 그런 거고요. 근데 이런 건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은 높은데 FTX에 돈 넣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채굴 필요 없는 가상화폐는 전부 허상이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게 루나랑 똑 닮은 FTT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루나 사태 일어난 뒤에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FTX가 루나랑은 다르겠지? 뭐 이러면서요. 근데 다르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FTT 지금 넣어서 예치해두면 수익률만 1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인터넷 거래 게시판 이런 데 부지기수였어요. 아 역시 가상화폐 안 되겠어. 투자 전면 금지, 법으로 금지해야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가상화폐 투자 암흑기가 잠깐 왔었죠, 한국에. 그때 개당 2,5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진짜 한 일주일, 한 달 만에 300만 원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나오던 얘기가 이제 가상화폐 끝났다. 이런 가짜 돈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0년 말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막 FTX 난리 나고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다 안 좋다고 해도 개당 2,500만 원이 넘어요. 투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가상화폐 투자 금지? 이것도 좀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제도라는데 수렴이 됩니다. 미 금융당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몰랐고 돈이 아니야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러고 부정하면서 제도 도입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경제범죄 수사 및 변호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너를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금융범죄는 항상 같은 꼴로 이루어진대요. 틀이 그냥 똑같대요. 마치 테라와 FTX처럼요. 다만 다른 점은 범죄에 사용되는 재료가 다르답니다. 아주 옛날엔 채권이었고 한국 주식시장 초반기에는 주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호펀드로 난리 났을 때는 펀드였죠. 그리고 지금은 코인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잃었으면 빨리 외양간을 고쳐서 더 안 잃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일단 국내부터 빠르게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어젯밤에 되게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선정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 1위를 달성했답니다. 무려 구글을 제치고요. 이 순위표를 보니까 답이 나와요. 1위가 삼성전자라서 127점입니다. 2위가 구글 106점이요. 크게 이겼네 싶죠? 3위가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85점입니다. 유튜브가 구글 서비스니까 합산하면은 구글이 191점, 삼성이 127점으로 점수차가 꽤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뉴스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기존 뉴스에 가려진 기업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보는 뭐 여기 유튜브 댓글이나 제 기사 메일 주소 등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